안녕. 자, 오늘은 오우가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우가는 총 이제 6수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 1수는 전체 내용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고요. 그 다음에 2수부터 6수까지는 내 친구 5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자연물과 그 다음에 인간의 덕성을 이제 연관을 시키는 작품인데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자연물의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덕성을 가지고 있구나. 인간의 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물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유추의 방식, 추론해서 비슷한 속성을 추론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는 유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자연물의 속성을 유추해서 인간의 덕성을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자연물은 화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세요. 자연물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화자가 2가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자연물의 속성이 이렇게나 아름답다니. 그래서 아름다움의 대상, 심미적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인간은 이런 지조절개가 가지고 있네. 인간은 이런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인간은 이렇게 겸허하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되네. 이런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성을 아까 뭐 한다고 했죠? 여러분 자연물을 통해서 그쵸? 유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즉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덕성을 유추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게 오우가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자기가 내 친구가 몇일까? 스스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통해서 내 친구는 수석이랑 송죽이 있어. 이렇게 답장을 한 거죠. 그러면 답변을 해주고 문답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저것도 너무 반갑구나. 저것도 내 친구다. 그러면 이런 뭐뭐 하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영탄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영탄법은 자기 친구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친구는 5명이 될 수 있겠네요. 물도 있고 돌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달도 있구나. 이 자연물 5가지를 화자는 아주 예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법을 이 5명한테 쓰고 있냐면 사실은 사람이 아닌데 내 친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의인법의 의도는 화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격체, 덕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비둬라. 이 5개밖에 더도 더해서 뭐 하겠니? 친구 나이 5명 정도면 정말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만족하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질문을 하네요. 여기다 더해서 뭐 하겠니? 난 이 정도로 만족해.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화자는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친구를 한번 소개하는 글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러면 우리 3수로 한번 가볼게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왜 저렇게 쉽게 지고, 그러면 꽃은 피고 너무 빨리 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벚꽃 너무 예쁘지만 너무 빨리 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순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피고 순간에 지는 거죠. 자, 풀은 어찌해서 푸르렀다고 생각하면 누르러지니, 즉 이러면 금방 봄이 돼서 푸르른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노랗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은 쉽게 누렇게 변하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가변적인, 쉽게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초장하고 중장에 여러분 화자는 무슨 표현법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지금 문장 구조가 비슷한 대구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변하고 쉽게 이러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마도 변하지 않는 건 바위뿐인 것 같구나. 그래서 풀과 바위들을 대조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위는 변하지 않는 영원적인 속성을 가지기도 하고 불변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변적 속성과 불변적인 속성이 대조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삼수에서 대구법과 대조법을 통해서 변하는 애들, 변하지 않는 내 친구 바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수로 갈게요. 나무도 아닌데 풀도 아닌데 곡기는 네 시기며, 이러면 시기며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시킨 것이며 라는 뜻이에요. 속은 어떻게 저렇게 비어 있을까? 이러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속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이 비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욕심이나 욕망 덩어리들이 없는 사람들,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볼게요. 나무도 풀도 아닌 것이 문장 구조 비슷하네요.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곡기는 속은 누가 어찌 시켰으며 비어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얘도 속성이 비슷하게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대구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여러분 풀한테, 너라고 하는 풀한테 왜 이렇게 비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리법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대구법, 그 다음에 의인법, 이렇게 두 가지를, 칸 좀 작지만 두 가지를 쓸게요. 자, 그걸 통해서 덕성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무는 어떤 덕성을 가지고 있냐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속이 깨끗한 지조, 절개, 그리고 고결함, 이런 태도의 덕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사계절 내내 푸르른, 자, 사계절 내내 푸르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면 사계절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푸른색의 이미지는 고전에서는 대부분 색채 이미지, 그러면 그 색채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 속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대나무는 겸허하고 지조와 절개와 고결함이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대나무를 화자는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 네모 표시한 애들은 우리 자연에 대한 내용이었고, 세모 표시도 자연이지만 그 자연들은 쉽게 변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봤을 때 네모 표시한 애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불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적인,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5개만. 그쵸? 그런데 세모는 반대로, 이러면 불변의 반대는 가변성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거는 순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대조되는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지금 2가지의 자연들만 나왔지만 화자는 이름 5가지 친구들을 모두 의인화해서 예찬해주고 있고,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을 심미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친구가 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화자는
오우라고 하는 5명의 친구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예찬의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선생님 윤선도가 쓴 건데 선생님이 이신이가 썼다고 썼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 오우가는 윤선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